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2월달이 벌써 끝나가는데요. 2020년이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 3월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 시간이 빠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등락폭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107,406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4.7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좋지는 못한 소식이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신규 지갑 주소 또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신규 지갑 주소는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5.02% 감소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해슐레이트와 지갑의 경우 하락 및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국의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바이두의 경우 비트코인의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바이두는 이제 비트코인 검색량이 전날 대비 76%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전달 대비 22% 오른 3,79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30일 일평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검색 지수는 각각 전달 대비 76% 오른 23,721, 18% 오른 3,925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바이두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검색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중국의 바이두나 구글 트렌드 지수 그리고 트위터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해슐레이트보다 가격과 상관관계에서 이제 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죠. 네, 이 검색량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이동과 거래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가격 이동과 거래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트위터의 트윗수나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구글 검색과 같은 온라인 지표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달 들어 1만 달러 선 근처를 머물고 있습니다. 네, 외부 요인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몇 가지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네, 특히 소셜 미디어 지표는 특정 암호화폐를 언급하는 트윗의 수 그리고 암호화폐 전용 서브 레딧의 댓글 또는 게시물 수 특정 암호화폐 테마를 위한 일일 검색량 수, 심지어 레딧에 대한 람보르기니의 언급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종류의 데이터에서 나온 감정 분석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예측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트윗을 보게 되면 2017년 상승장 기간 동안 뚜렷한 스파이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2017년 12월 7일 비트코인을 언급한 트윗이 15만 5,600여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러한 급증에 이제 2018년과 2019년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이 한창이던 6월 26일에 작은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지만 평균 트윗수 자체는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트윗수와 비트코인 가격 사이의 이러한 증가 추세는 두 변수 모두 연관되어 있거나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예측을 다른 변수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네, 예상대로 2017년 내내 가격과 트윗의 수와의 상관관계는 0.86으로 전년에 걸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1의 상관관계는 비트코인과 트윗의 수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1은 완전히 반비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또한 0의 상관관계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2018년은 약세 기간이었지만 가격과 트윗의 관계는 여전히 0.74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월에서 6월 사이 가격 상승폭이 컸음에도 2019년 0.12에는 훨씬
낮은 수준이죠. 네, 높은 상관관계 값은 트윗의 수가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매니아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연간 분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트윗의 수와 거래량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지표를 그들의 기술적 분석에 통합할 수 있는 핵심 소비량 사이의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트윗이 이제 비트코인의 물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2017년 동안의 관계가 2018년이나 2019년보다 더 강력하고 수년간 의미심장한데요. 네, 2017년에는 트윗의 수가 1% 증가하면 같은 날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5%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관계는 다른 해 동안 지속되지만 2018년과 2019년 모두 거래량 증가율이 1%를 밑돌게 되는데, 네, 모든 금융시장의 성배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트윗의 수와 비트코인 수익 사이의 중요한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네, 트윗이 1% 늘어난 2019년을 계산하지 않으면 같은 날 수익률은 0.036% 상승하게 됩니다. 네, 트윗과 이제 향후 비트코인 수익률의 관계를 정립하려 할 때 이렇다 할 성과를 이제 내지 못해 거래량에서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연초 이후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이제 1월 암호화폐 헤지 펀드 수익률이 27%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데이터 지점은 훨씬 더 긍정적인 추세를 따르는 알트코인과 일치합니다. 네, 그것은 또한 이전에 관찰되었던 소셜미디어 추세가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도 문호를 열어두고 있죠. 네, 2020년 시작이 2017년 또는 2019년 강세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죠. 바로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6천만 USDT를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한 것인데요. 네,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입니다. 테더의 경우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의 경우 비트파이넥스와 그리고 테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파이닉스와 테더 그리고 비트코인이 풀리지 않는 의혹 가운데 있지만 과연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정설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CBDC인데요. 이제는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나 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금융당국이 CBDC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 재무성 금융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기관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CBDC 전망 및 경제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에는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사무집행이사 재무국제 사무부총괄 금융청 국제사무관계자 등 실무자가 참여하며 CBDC 발행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당국 중요도를 반영했다. 미디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일본이 현재 CBDC 연구를 공동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도 현재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정해서 긍정으로 돌아선 케이스인데요. 네, 2019년 말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일본에는 CBDC 수요가 없다, 우리가 발행할 이유가 없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연구를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한 전 CFTC 위원장 지안 카를로인데요. 네, 인터뷰에서 어떠한 내용을 말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 CBDC를 발행할 시기다. 크립토 데디가 외쳤습니다. 네,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의장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완전한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할 시기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파이낸스 온 더 무브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CBDC를 발행하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미 연준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밝혔는데요.
네, 이 지안카를로 의장은 온라인 쇼핑의 경우 미국이 디지털 결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볼 것이라며 전통적인 직불 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중개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지금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도 CBDC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는데요. 네, 지안카를로 전 의장은 경쟁이 치열할 때 시장이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디지털금과도 동등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간 지안카를로 전 의장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가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지난달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 연구를 진행하는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재단을 공동 설립한 이는 CFTC의 핀테크 이니셔티브인 랩 CFTC를 이끌던 다이넬 코빈 그리고 실버레이크 파트너에서 근무했던 지안카를로 전 의장의 형제인 찰스 지안카인데요. 네, 현재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이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발전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트론의 CEO죠. 저스틴 선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XRP와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은 이더리움과 XRP를 대량 보유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최근 CNN과의 인터뷰 중 기본적으로 나는 암호화폐의 신봉자로서 2013년 모든 자산을 암호화폐로 환전했다. 일상생활 중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경우에만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 일부를 법정 통화로 교환한다. 나는 XRP와 이더리움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든 암호화 자산이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2025년까지 개당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확신한다며 동시에 XRP, 이더리움, 트론 등 알트코인 프로젝트에도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들 역시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저스틴 선의 경우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에 대해서 낙관적이죠. 현재 저스틴 선은 블록체인이 iOS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대안이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이점을 제공한다 말했습니다. 네, 분산형 생태계에서 우리는 시스템 구축자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용자 데이터도 통제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모두 사용자 자신이 보존한다 언급을 했는데, 네, 트론의 설립 전엔 마침내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2월 초, 네, 이번 달 초에 식사를 했죠. 네, 선은 버핏이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보유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다시 한번 비판을 해 화제가 되었었죠. 네, 개인적으로 버핏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G22 폐막을 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3일로 막을 내리고 공동성명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성명서는 글로벌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전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성을 재차 표명하면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관해 국제적인 금융규제 기관인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요구하는 기준 준수를 각국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2월 23일 발표된 공식 성명에는 그동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을 개시하기 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히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G20은 FAT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다른 국제적인 금융 조직으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CFT의 표준 설정 기관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월에 발행 예정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문제에 관한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 협의 보고서 그리고 2020년
2020년 7월 국제통화기금 IMF의 회원국의 금융 주권을 포함한 거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 2020년 7월 발표 예정인 AML 및 CFT의 리스크에 관한 FATF에서 보고서가 꼽혔는데요. 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에 큰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두 개의 큰 경제 금융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과 오늘날 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디지털 통치의 틀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연합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네, 협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통화는 금융 포섭을 위한 수단으로도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등 협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다 설립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통화 효율성, 속도, 상호 운용성, 금융 포섭, 투명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화 이용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알렉스 탭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이 낮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혁명의 공동 저자 알렉스 탭스콧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다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 상품산물거래위원회 CFTC 등 미국 주요 규제 당국이 죄송합니다. 네,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관련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보 BTC 이제 무기한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은 1대1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며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대회를 진행한다 언급을 하면서, 네, 안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6, 똑같죠. 네, 크게 다르지 않는 4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월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달이 가기 전엔 다시 한번 60, 70까지, 네, 70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60으로 돌아서서 공포에서 탐욕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95% 하락하며 119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4% 하락하며 32만 9천원대, 3위의 리플 XRP가 2.61% 하락하면서 33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2.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